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4단은 세계화와 평화 파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단이죠. 자, 이 단에서 우리는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하자. 그리고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사례 조사해보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행위 주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탐색하며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단어에서 우리는이란 걸 이제 한 3번 정도 가고 이제 4번 문제 봤잖아요. 그럼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뭐냐면 이 단원에서 배울 거를 이렇게 한 문단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결국 보면요, 그렇죠? 양상 보이고 국제사회 역할 보이고 동아시아 역사, 그러니까 다 나오다고. 포인트를 정리해 놓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이게 나오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과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유력 브랜드, 다국적 경영, 공간적 분업, 세계 빈부격차 격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개념입니다.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과 문제 해결 방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세계화에 닿게 세계화 핵심 개념 들어갔고요. 지역과 장소 마케팅, 세계도시, 지리적 표시제.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세계무역기구 WTO였죠. 저번에 3단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1995년 1월 1일 출범했네요. 국제기구로 상품, 서비스, 지식, 재산권 등 모든 교육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쵸? 배웠었습니다. 자,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 자, 세계화는 뭡니까? 지역 또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어가는 현상. 상호 의존성. 세계가 하나의 생활 공간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세계화가 된 배경. 교통, 통신의 발달. 그쵸? 이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보이스톡이나 통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30분이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이게 바로 교통, 통신의 발달이죠. 그래서 지역 간 상호적 의존성 증가, 세계 무역기구 WTO의 출범으로 상품, 서비스 등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된다. 그쵸? 이게 출범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 의존성,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상입니다. 자,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세계화는 경제 세계화, 세계화 배웠으니까 이제 경제 세계화 배울 겁니다. 자, 세계화는 상호적성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어가는 현상이었는데, 경제 세계화는 무엇입니까?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과 분업, 업무를 나누어지는 거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계 도시는 성장과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지역 간 경쟁력이 심화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아마도 통합사 1때 한번 배웠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국적 기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삼성도 다국적 기업이에요. 삼성에 널리 분포되어 있잖아. 많은 나라에. 그게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오케이? 괜찮죠? 자, 문화의 세계화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된다고요. 자유,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전 세계로 확산한다. 문화의 세계화. 그쵸? 문화도 같이 활발하게 교류된다고. 왜? 통신 발전했잖아. 통신 발전해서 SNS 그렇죠. 기업의 영향력 할때,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인권, 자유,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 그쵸? 대다수의 보편적 가치는 뭡니까? 보편적이라는 건 대다수가 예를 들어 보편적 윤리였나? 그런 것도 모두가 확립돼야 그냥 모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보편적 가치. 대다수의 사람. 그게 바로 인권, 자유, 평등. 이 바로 보편적 가치가 되는데요. 그런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했다. 영향은 무엇입니까?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었고요. 동질적인 문화 경관 확산, 여러 국가에 걸친 공간적 분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이것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국경의 의미가 약화된다는 건 국경이 약화된다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약화된다는 건 뭡니까? 옛날에는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내가 여기 다 먹겠다 싸우다가 두둑두둑 했잖아. 근데 아니야.
국경이 약하. 그러니까 뭐야? 여기 나라 예를 들면 나는 일본의 문화를 좋아해. 일본 사람들이 나는 K-팝을 좋아해. K-문화, 한국 문화를 좋아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의존하고 이제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국경의 의미가 좀 약화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런 의미에서. 자, 공간적 분업 증가라 했는데 공간적 분업에 대한 개념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기업 조직의 여러 기능은 뭡니까? 각 기능에 따라 입지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본사, 연구소, 생산시설 등의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를 바로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국한되어서 보자면 우리나라 뭐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뭐 연구소는 뭐 충청북도에 있어요. 생산시설은 경기도에 있어요. 막 이런 느낌이겠죠. 뭐 공간적 분업이 이제 세계화 현상으로 보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삼성 본사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생산 공장은 필리핀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쵸? 양상 봅시다. 양상. 아니. 스톱. 지역화지. 지역화 의미입니다.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경제 문화 활동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 뭡니까?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경제 문화들의 활동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양상입니다. 현상입니다. 자, 배경은 무엇입니까?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이제 차별화해요. 그래서 뭐야?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겠지. 자, 양상 봅시다. 다양한 차원의 지역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 단위로 성장했다. 그리고 고유한 정체성 무엇입니까? 지역의 바로 고유한 특성입니다. 고유한 정체성은 그걸 바탕으로 뭡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죠. 전략은 무엇입니까?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이 있겠습니다. 고유한 정체성 뭡니까?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그쵸? 그거를 바탕으로 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어렵지 않아요? 자, 전략은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쵸? 예를 들면 지역의 고유한 특성 뭐야? 약간 보성 녹차 막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차별화를 하는데 이게 약간 세계화가 된다면 뭐 약간 수원, 화성 이런 거. 자,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 지리적 표시제가 여기 나와 있으려나?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나 봅니다. 뒤에서 볼게요. 왜냐면 자료 1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 장소 마케팅 볼까요? 자, 장소 마케팅은 뭡니까? 지역의 특정 장소를 봐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개발하는 전략. 지역 축제, 지역 브랜드와 어디서 배웠었죠? 지역 축제하고 지역 브랜드는 중3 때 배웠습니다. 중3 때 배웠는데 이게 바로 장소 마케팅이다. 그쵸? 예를 들면 보령 머드 축제, 지역 축제죠? 그 다음에 지역 브랜드와 뭡니까? 보성녹차, 횡성한우 이런 것도 지역 브랜드하고 다니는 청송사과 막 그런 거 바로 지역 브랜드의 예시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개념을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사례로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리적 표시입니다. 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됐음을 인증하고 표시한 제도. 그쵸? 그것도 바로 청송사과, 횡성한우 이런 느낌. 괜찮죠? 그럼 내가 앞에 예시한 걸 조금 바꿔서 말할 수 있겠다. 하여튼 그렇게 그냥 대충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자, 뭐 여기서 뭐 있는데 세계 도시가 아마도 뉴욕인데 그래서 뉴욕하고 생산자 서비스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뉴욕 한번 볼까요? 국제연합본부가 위치하면 그쵸? 세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다.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 주로 금융보험, 부동산, 회계 서비스, 연구개발 등 기업의 달성을 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없지 않습니다. 자, 세계 도시와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세계 도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료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입니다. 뭐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라고. 특성은 무엇입니까? 다국적 기업의 본사, 금융기관, 여러 국제기구가 집중하여 자본과 정보가 모이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성은 금융, 법률, 광고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한다. 그게 바로 뭐다? 세계도시다. 그쵸? 대표적인 세계도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배웠었죠? 통합사회 이때 나왔는데 뉴욕은 뭐야? 경제의 중심지. 런던은 뭐였지?
하나한테 있었어요? 도쿄, 파리, 뭐 파리도 막 회의 같은 거 일어나고 그렇죠. 하여튼 세계적인 세계 도시예요. 막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볼 거 많네. 볼 거 많아. 와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잠깐 이런 문제가 나왔나? 뒤에. 에이. 아 또 뒤에 개념 또 있네. 아 귀찮아. 그럼 한 번에 개념 설명 다 이어갈게요. 아 있네. 예 알겠죠? 자 지역과 전략의 지적 표시와 장소 마케팅입니다. 샴페인은 뭡니까?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만든 발포성 와인입니다. 샴페인은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발포성 와인이래.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솔직히. 샴페인은 무엇입니까? 한때 발포성 와인의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었으나 지리적 표시에 등록한 이후 쌍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만에만 샴페인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그니까 샴페인은 발포성 와인이 바로 샴페인인데 지리적 표시조에 샴페인은 뭐야? 쌍파뉴 지역에서만 생산된 와인이 이제 샴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리적 표시들을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샴페인이 쌍파뉴 지역에서만 생산된 와인만 바로 샴페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자, 리우 카니발입니다. 리우 카니발 뭡니까? 리우 카니발은 브라질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향에서 즐겼던 음악과 춤으로 고통과 향수를 내는 것처럼 뭡니까? 거기서 사투되었다, 시작되었다고. 이유가 유럽에서 이주한 포르투갈인들의 사순절이 무엇일입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절기로 기간이 약 41일에 그래서 사순절. 축제와 결합하여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그쵸, 이거는 약간 문화 같은 거. 자, 뉴욕 브랜드. 1970년대 만들어진 I love 뉴욕 로고는 뉴욕의 상징이 되었고 뉴욕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그쵸? 뉴욕의 브랜드 I love 뉴욕. 우리나라도 있지 않냐? I love 서울. 비슷하네요. 따라 만든 건가? 하여튼 자, 뉴욕시는 2023년 뭡니까? I love 뉴욕을 We love 뉴욕 시티 라고 변경하였다. NUC 뉴욕 시티. 오케이. 세계화로 뭐야? 지역 간 경쟁이 뭐야? 치열해지잖아. 그러면서 세계 각 지역에는 지역의 고유한 전체성을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하기 위해서 지역화 전략에는 특산품을 생산하여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고 특정 상품을 개발하는 장소 마케팅, 리우카브는 알러브 뉴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인류 문화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지역화는 지역의 정체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인류 문화 다양성 기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리적 표시제, 샴페인, 장소 마케팅, I love 뉴욕, 리우 카니발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자, 세계도시입니다. 세계도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세계도시는 세계시대 국가의 경제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걸로 런던, 뉴욕, 도쿄, 파리가 있다고 평가 기간 관계없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평가 기간마다 다를 수 있어도. 자, 뭡니까? 자, 점수가 있네요. 세계 도시 점수 1100, 1300, 1100 미만 1300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런던하고 파리가 1300 이상이어서 바로 세계 도시가 된 거야. 자, 베를린이나 스톡홀름,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 다 유명하지만 점수는 1100에서 1300이어서 세계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네바, 바르셀로나 이런 데 유명하지만 1100 미만이다. 이게 뭡니까? 경쟁력 순위인데 런던이 1등이네요. 뉴욕 2등, 도쿄 3등, 파리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적 값과 환경, 교통, 적용성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 뉴욕의 경제 쪽에서는 가장 높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가장 좌지우지한다고 세계 경제를. 그러니까 뉴욕에서 경제가 좀 더 크게 포인트를 잡고 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개념을 봤으니 개념 체크를 해야겠죠. 봅시다. 지리적 표시제 상품인 즉시에 뭐야 샴페인 나오자마자 그 뭐야 상판용 지방에서만 만든 샴페인이 뭐야 샴페인이란 말을 쓸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관계없이라는 말부터 틀렸습니다. 붙일 수 있다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은 뭐야 지역화 전략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러브 뉴욕 장소 마케팅이라고 했었죠. 세계 시대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중심적 세계도시 맞습니다. 세계화가 지낼수록 급경일비는 강화되지 않고 약화되겠죠. 틀렸어요. 자, 기업의 본사, 연구소, 생산시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적절한 말고르기입니다. 자, 다른 지역과 차별하기 위해서 지역화 전략 중에서 특산품을 활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품 현재하여 지역 표시예요. 그리고 일단 제품 현재화라는 걸 배웠냐? 여러분들? 안 배웠죠? 근데 하여튼 지역 표시입니다. 이거는 지역화 전략 차별화하기 위한 것. 자, 특정 상소를 상품으로 개발한 것은 지리적 뭐야? 개발하는 거. 이게 바로 지적 표시인데? 야, 잠깐만. 제품 현재인가요, 이게? 4단원. 야, 이거 좀 애매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이네? 지리적 표시 맞았어. 그래요. 맞잖아. 장소 마케팅이라고? 특정한 장소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쵸.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냥 뭐야? 이건 지리적 표시제고, 자, 아까 말했잖아. 특정한 뭐야? 장소. 상품으로 개발한 게 장소 마케팅.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거였죠? 자, 장소 마케팅하고, 자, 리우카이만 브라질, 리우카이만이 독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죠. 리우 올림픽 브라질에서 자, 그러니까 안 되고, 국제연합본부는 어디 있다 했어? Take me to London, 파리, 뉴욕시리래. 뉴욕입니다. 세계 도시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증권거래소는 Take me to London, 파리, to 뉴욕시리래. 잠깐 국제연합본부도 뉴욕이죠, 그쵸? 뉴욕. 그쵸? 그렇네. 지금 노래 부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행이라는 뭐 불방사수의 노래죠. 이게 정말 Take me to London, 파리, 뉴욕 시티. 뭡니까? 세계 도시만을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볼빨간사춘기 노래 안에서도 뭐야? 사회 공부할 수 있다고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세계적인 경제도시 기억 안 난다? 그렇죠. 바로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노래 1%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면서 세계적인 좀 내신 쉽게 나오는 데는 세계적인 세계 도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럼 Take me to London, 파리, 뉴욕시. 뉴욕 나왔네. 뉴욕 체크.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무슨 상품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이제 피곤하다. 뭐야 이거 지역 코너? 몇 면을? 뭐야 그냥 이거 지리적 표시에 그냥 쓰는 거야? 형 이거 지리적 표시죠. 지리적 표시제? 애매한데 표시제 상품. 그러니까 땡땡의 사례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상품이다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냥 이거 문제를 약간 조금 아니야 문제 타면 안 되죠? 자, 브라질을 이용해서 개최하는 기억하면 지역화 전략 중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심플하고 보기 좋죠. 뭐죠? 지역화 상품 많이? 장소 마케팅. 죄송합니다. 장소 마케팅. 자, 최상위 세계 도시 중에서 영국의 템즈강 연안에 위치한 도시는 땡땡이고, 이제 이런 거 배웠냐? 동배연에 위치한 도시는 일본의 태평. 세계 도시! 그냥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이런 거 개념 나오지 않았어. 세계 도시란 게 포인트였습니다.
Take me to London. 어디였어? 런던, 파리, 뉴욕시티를 도쿄. 도쿄가 없네. Take me to London, 파리, 뉴욕, 도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금융, 감국, 법률업 등의 뭐가 발달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겠네요. 생산자 서비스업.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서비스업 맞네요. 뉴욕, 런던, 뉴욕, 도쿄, 장소 마케팅, 지리적 필시, 뉴욕, 브라질, 뉴욕, 브라질, 장소 마케팅, 지리적 필시, 장소 마케팅, 지리적 필시, 장소 마케팅 맞습니다. XOOO 다 맞았네요. 맞다고 칩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개요. 이렇게 끝이 다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도시에 이어서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겠죠? 자, 다국적 기업은 무엇입니까? 의미 국경을 넘어서 국경을 넘는다.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삼성, LG 뭐 등등이 있겠죠. 자, 본사는 무엇입니까? 자본과 우수 인력 확보와 정보 수집에 용이한 본국의 대도시에 입지한 사례가 많다. 그쵸? 삼성 본사 같은 거 다 뭐 삼성 SDS, 뭐 삼성전자 다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있잖아. 본사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연구소는 무엇입니까? 핵심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주로 대학 및 연구 시설을 밀집하고 최적한 연구를 환경을 갖춘 곳에 입지한다. 그렇죠? 연구시설, 연구소니까 고급 기술력이 거주하기 유리한 곳을 선호하겠죠. 자, 생산 공장은 뭡니까? 주로 저렴한 노동력, 그러니까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해야 돼. 왜?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렴하게 생산하자고. 개발도상국에 입지하지만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선진국에 입지하기도 한다. 왜냐면 그 나라에서 개발 만든 거니까 선진국에 만들어도 시장 확대를 할 수 있겠죠. 자, 다국적 기업의 생산공장 이전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생산공장 유출 지역은 뭡니까? 일자리 감소로 뭐야? 그렇죠. 예를 들면 필리핀에 원래 생산공장을 만들었어.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중국으로 옮긴다고 했어. 그럼 뭐야? 원래 거기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은 실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감소, 실업률 생산 공장 유입 지역,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 다시 낮아지겠죠. 중국에 들어왔으면. 자,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공장이 뭐야? 해외로 이전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되면서 뭐야? 쭉 줄어들었죠. 전반적으로 갑자기 훅 줄어들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 종사자들은 뭐야? 실업하겠지. 실직률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야? 크게 줄어들기도 하겠지. 제조업 종사자가. 자, 봅시다. 빈부격차와 빈부격차 문제와 해결 방안.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겠죠.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문제점 제시하고 해결 방안 없으면 안 되니까 해결 방안도 있죠. 첫 번째는 빈부격차 문제, 두 번째는 문화의 획일화 문제, 세 번째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과 해결 방안. 갈등. 자, 봅시다. 현황입니다. 세계 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가하는 부의 대부분이 선진국 또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집중하죠. 그래서 뭐야?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선진국은 주로 뭡니까? 기술이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은 뭡니까? 그냥 1차적인 거, 기본적인 원료, 농산물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수출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빈부격차가 국가별로 발생하고 이제 계층별로 발생한다고.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선진국이 결국 도와줘야 돼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기술 이전 해줘야 돼. 공정무역, 공정여행 등 윤리적 소비를 확대한다. 공정여행이나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공정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공정한 세금 부과. 자, 문화의 획일화 문제입니다. 자,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뭡니까? 문화 다양성이 감소했다. 현황. 그쵸? 문화의 획일화 문제. 그쵸? 생활방식 이게 또 이제 통일되는 현상, 대중적으로 단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통 문화의 전체성이 약해지고 문화 다양성이 감소한다고. 왜? 막 자꾸 막 알고리즘 릴스 보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전통 문화 같은 데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감소한다고. 그래서 선진국의 문화가 세계 보편 문화로 자리잡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뭐 따라하면은 나도 따라할래 하면서 보편 문화로 자리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뭡니까? 뭐 영어가 유입되면서 그 원래 원주민 언어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어만 쓴다. 그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 문화산업의 세계 진출 때문이죠. 해결 방안 무엇입니까? 개인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 외래 문화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수동적으로 막 수용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수용하라고. 자,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과 같이 뭡니까? 국제사회가 문화다양성 증진에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무역,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 저기만 국가에 상생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하는 것으로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 보호하자. 어렵지 않죠? 초 6대부터 했습니다, 이건. 여기 있네요. 그쵸? 선진국은 뭡니까? 선진국 기대인 자동차, 화학제품 뭐 이런 거 약간 수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케냐 뭡니까? 농산품, 의류, 화학제품 1차적인 것들 수출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래서 빈부격 차이를 할 수 있다. 자,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의 갈등과 해결 방안. 보편윤리는 모던시켜야 되는데 특수윤리는 약간 특수한 거. 자, 국가 간 지역 간 인구 이동과 문화 교류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현황.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계화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한다. 인권 보장 등 보편윤리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 근데 뭐야? 문제가 있어. 특정 사회에서 보편윤리에 어긋난 특수윤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뭡니까? 명예살인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보편윤리로 보면은 사람은 죽이면 안 돼. 근데 그 나라의 특수윤리 보면 괜찮아. 근데 이거 누가 맞아? 보편윤리가 맞아. 보편윤리의 보통은 따라야 합니다. 통합사회 1대 배웠습니다. 자, 어긋난 특수윤리를 기반으로 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쵸?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거. 특정 사회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또 해결 방안이죠. 보편윤리를 존중해야 돼요. 보편윤리는 누구나 지켜야 되니까 대다수가 지켜야 돼. 각 사회의 특수윤리를 성찰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특수윤리가 뭔가 잘못되었나라고 성찰하는 태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회 문화를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바라고 이해하는 태도 중요하겠죠. 특수윤리를 인정하되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까지 와. 특수윤리를 인정해서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중국의 전적도 예시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자료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볼게요.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의 문제 책임식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마음가짐만 가져도 우리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죠? 자, 자료 3번입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지도는 다국적 기업의 H 자동차 회사의 기능별 입지 현대겠죠. 현대 H 나오자마자. 자,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읽지 않고. 자,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의 본사 위치에 있죠. 근데 세무가 연구소야. 여기 연구소, 여기 연구소, 연구소. 자, 이런데 연구소 있는데 위치들을 보면 약간 선진국 쪽에 있어요. 선진국 쪽에 있는 거 보니까 선진국 쪽에 있고 교육열. 약간 조금 이제 평균 교육 수준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거 보니까 연구소는 뭐야? 인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판매 법인은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고 생산 공장은 뭡니까? 생산 공장? 여기 이거 선진국에도 생산 공장이 몇 개 있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확대를 위해서 선진국에도 설치하기도 한다고. 근데 보통은 무엇입니까? 약간 잘 여기 이런 쪽에 생산 공장 설치되어 있는 거 뭐야? 노동비, 인건비가 싼 곳에 생산 공장 보통 설치한다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그쵸? 노동비가 비싼 미국에도 입지하고 있다. 그쵸? 미국에 입지하고 있었죠. 여기 생산공장 2개. 그러니까 무역정보 극복과 시장 개척 등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고, 보통은 노동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보통 이런 데 설치한다. 그리고 연구소는 뭡니까? 그치? 내가 말했지. 선진 기술을 빨리 접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이외에도 현재 알맞은 제품 개발을 위해 중국, 인도 등에도 입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중국, 인도에도 입지하고 있었네요. 하여튼 기술 빨리 접할 수 있는 곳하고 지식 수준도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화와 빈부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하위 20개국의 빈국의 평균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입이 굉장히 낮죠. 근데 최상위 오르긴 올랐어. 빈국의 1980년에 비해서 2023년에 2배는 올랐어. 2배는 올랐는데 뭐야? 얘네도 올랐어. 얘는 뭐 5배가 올랐어요. 최상위 20개국의 부국의 평균 인당 국내 총생산이 53배 차이, 107배 차이. 차이는 더 늘었어. 소득은 둘 다 증가했는데 차이는 더 늘었다. 이거 뭡니까? 빈부격차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렇죠. 뭐 성장세도 보면 GDP 성장세 보면 필리핀, 케냐 굉장히 성장은 하고 있는데 너무 저조해. 너무 저조한데 미국, 독일은 뭐 그냥 쭉쭉쭉쭉쭉 잘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심해진다고. 자,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뭐 25,000 이상. 우리나라도 25,000 이상이에요. 근데 그 위에 동네는 되게 약하죠. 아, 자료가 없냐? 아, 그 위에 동네는 자료가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자, 500 미만, 2,500, 2,500 이렇게 총생산이 낮은 곳에 속해 있는 데는 보통 아프리카 대륙들, 뭐 이런 인도나 뭐 중국의 일부. 아이고, 안전 문제 때문에 잠깐 끊겼었는데 바로 가자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높은 곳은 이제 선진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양호한 편이죠. 이런 데는 뭐 러시아, 이런 중국 이런 데도 나쁘지 않다. 자, 선진국 1인당 국내 총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개발동성은 뭐예요? 소폭 증가, 아주 약간만 증가해요. 세계가 증가한 부가 대부분 선진국에 집중되었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올 수 있습니다. 그쵸? 2인당 국내 총생 25,000달러 이상인 데는 뭐 서부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아시아 및 오세안 일부 국가만 있다. 아프리카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500달러 미만인 국가도 있다. 굉장히 빈곤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극복을 해야 된다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선진국의 지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 다음차 기업은 본사는 대체로 본국의 소도시에 왜 있지? 대도시에 있지? 아주 틀렸습니다. 소도시가 틀렸죠? 자, 다음차 기업은 뭡니까? 생산공장 인건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만 입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 입지하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입지하기도 하지만 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도 입지한다고. 아, 틀렸죠? 자, 다음 쪽 기업은 기능별 입지 조건을 고려한 연구소, 생산시설 등의 입지로 공간적 부담을 통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 그렇습니다. 세계 항상에서 증가한 분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으면은 조금 빈부격차가 해소됐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맞았다고. 앵글리아 아메리카서 당연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겠죠. 자, 뭡니까? 선진기술 빠르게 발효연구소.
자,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 증가한 부분 대부분은 선진국.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가장 적은 지역 대륙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두 국가는 뭡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아닌가? 미국 캐나다로 말해야 되나? 오스트레일리아. 죄송합니다. 오세아니니까 글씨체가 서서 써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냥 안 좋기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해봅시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프리카. 왜 내가 라틴 아메리카. 그쵸. 아프리카. 엥? 미만 잘못 봤어요. 이거 큰일 났다 기억 그냥. 미만 아프리카다. 잘 봐야겠죠. 그쵸. 뭔가 이상해서 선진국 연구소. 연구소 선진국. 자, OX, XXO, XO 다 맞았네요. 이거는 이거 어이가 없네. 하여튼 이렇게 개념이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 뭡니까? 핵심 문제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